정말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미리 다 말을 맞추고 실적을 강조해서 당선자로 몰아가는 아마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심사위원들은요, 연구 심사위원 자격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공모전에 참여한 업체와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연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일을 같이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심사위원 기피 회피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건축업계에 이런 직업윤리가 어떻게 붕괴됐는지, 정말 한심하고 썩어빠진 심사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판결 사례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4월 17일 대한건축사 신문에 실린 뉴스가 되겠는데요. 법원에서 최근 설계 공모 당선에 관련된 소송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정말 건축 공모에 대해서 심사윤리가 어떻게 이렇게 붕괴됐는지, 그리고 직업윤리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심사위원이라든가 심사를 주최하는 발주처에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 깊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이 심사를 많이 하는데 정말 제자들에게 부끄러울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심사윤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정말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정말 건축계가 이런 정도로 심하게 부패됐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냈는데요. 익명성을 위반한 업체를 당선시킨 그 설계 공모에 대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2심과 3심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건축업계에 이런 직업윤리가 어떻게 붕괴됐는지, 정말 한심하고 썩어빠진 심사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직업윤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너무나 뻔뻔한 사회가 되었나,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건축사분들이 희망이 없는 그런 한숨 섞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지, 이 판결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수많은 공모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심사 과정도 있고요. 공모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 판결까지 간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판결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 되고요. 또 변호사비를 비롯해서 시간적으로 이 재판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까지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번 재판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 요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정부기관 산하 신청사를 건립하는 일반 현상설계 공모였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중대한 하자가 있는 A업체를 당선을 시킨 겁니다. 당선을 시킨 거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소송을 건 업체는 공모에 참가한 B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중대한 하자가 있는 A업체를 당선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선 무효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발주처가 이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당선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공모 참가한 B업체가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판결을 보시면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서 당선 무효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1심 판결이 내렸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2심도 가야 되고 3심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심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2심은 이제 6개월이나 뭐 3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해서 2심, 3심을 통해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1심에서 이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당선 무효의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프로젝트 H기관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즉 일반 설계 공모로 진행을 했는데요. 2024년 4월에 A건축사 사무소가 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 이 A건축사 사무소 당선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B건축사 사무소는 자신이 참가한 신청사 설계 공모에서 A건축사 사무소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PPT 심사 중에 설계 도판 및 설계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 실적 사례를 제시해서 익명성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발주처에 이의 제기를 하고요. 기관장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주요한 사건의 발단이 되겠는데 PPT 심사를 하면서 이 발표하는 도중에 설계 도판 및 설계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그 회사의 건축 실적 사례를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익명성을 위반했고 PPT 심사 중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누구다. 그러니까 공모 개요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익명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비건축사 사무소가 기관장과 면담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관장과 만날 이유도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요. 아예 그냥 이의 제기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도저히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한 비건축사 사무소는 해당 발주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주처는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리 가백에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고 많은 업체들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일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비건축사 사무소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행정소송에 나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성을 위반했고요. 공개심사의 원칙도 위반했고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위반, 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원칙에 대한 위반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반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선자 결정을 무효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소송 제기에 관련된 이유를 보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그 발표한 업체와 좀 일을 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인연이 있어서 서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위반도 문제가 되고 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원칙이랑 한 부분은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공모전에 참여한 업체와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연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일을 같이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심사위원 기피 회피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 의견을 보니까 당선자가 본 심사에서 발표한 PPT 자료와 발표 내용은 익명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그러니까 발주처죠. 발주처가 해당 응모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실격 처리하지 않고 당선작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당선 무효의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재판부에서도 다 인정을 했고요. PPT 자료와 발표 내용에서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발주처가 응모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실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처리하지 않고 당선작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심사위원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도 그냥 처리해버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되는데 심사위원들은 PPT 심사 과정에서 다른 응모자들과 달리 당선자의 발표 자료에만 실적이 기재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있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를 수도 있죠. 이 심사 과정이라든가 그런 공모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개입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현장에 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사위원들이요 상당히 문제가 큰데 다른 응모자들과 달리 그러니까 다른 응모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는데 당선자의 발표 자료에 실적이 기재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분명히. 여기서 아주 치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분명히 인식하고도 익명성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실적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위반한 것도 검토 안 하고 오히려 더 나가서 이 해당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했다는 부분은
정말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미리 다 말을 맞추고 실적을 강조해서 당선자로 몰아가는 아마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심사위원들은요, 연구심사위원 자격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영구 제명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이 공모 과정이 투명하게 가고 심사위원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심사만 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심사만 하는 교수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심사위원들은 영구 제명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공모 심사를 보게 되면 유튜브로 심사를 중계를 합니다. 이후 중계된 심사 방송을 지켜보던 이들 사이에서 익명성 위반 문제를 했습니다. 익명성이 위반됐다.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익명성이 위반된 거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당선자 실격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표결이 이루어졌다. 누구 마음대로 표결을 합니까?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결정의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공모지침의 위반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하고 상관없이 발주처에서 바로 실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 과정에서 이 실격 여부를 표결을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격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것 같다. 아니, 공모지침을 위반했는데 실격 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이거를 투표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참여하는 건축사분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까? 정말 좌절감과 분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한심한 부분은 이 심사위원들의 태도가 한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해가지고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투표를 해서 이 A 건축가 사무소가 당선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이 일어난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건축협회를 비롯해서 이 심사에 많이 들어가는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발주처 분들도 이런 과정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심사 과정을 제대로 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회가 익명성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실격 처리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실격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투표 과정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설령 심사위원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선자 결정에서 익명성 위반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해당 의결로 그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가 없다. 정말 이 해당 의결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투표한 이 의결이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의결을 했다. 이 내용을 재판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판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심이 1년 걸렸습니다. 1심이. 저도 이 재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1심 나오는 데까지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들어가서 재판을 하고 직접 건축사가 재판에 나가서 증언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소송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러니까 소송하다가 지쳐버리는데요. 1년에 걸쳐서 소송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을 냈습니다. 이 사건 당선자의 익명성 위반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즉 발주처죠. 발주처가 이를 당선작으로 결정했으므로 해당 당선자 결정은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무효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명백한 하자라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발주처에서는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 항소 비용은 그럼 누가 냅니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이 비용도 치르게 되는데 1심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명백하게 위반을 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이 발주처가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또 최소 3개월이고요. 우리가 633 원칙이죠. 633 원칙.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소심까지 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 끝나면 뭡니까? 다시 또 대법원으로 항소를 하기 때문에 또 1년 반 정도가 시간을 끌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소송한 사람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지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2025년 4월 17일 대한건축사신문 뉴스에 실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판례를 보면서 건축업계 모든 사람이 좀 각성을 하고 정말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이 현상 설계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확보하고 설계 지침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들은요, 바로 실격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실격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대한민국 건축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암울한 뉴스입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공정성에 한 번 더 심의를 기울여서 대한민국 건축의 희망을 가져보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송 판례를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